리플 측에서 IPO 계획이 없다라는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겉으로 심심한 뉴스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말 한마디에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숨겨진 권력 이동들까지도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어지실까요? 시가총액 수십조 원대인 리플이 왜 굳이 IPO 상장을 미루고 있는 건지, 이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지면은 주식시장에 단번에 입성을 해가지고 더욱더 큰 자금까지도 조달하고 또 유명해지기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오늘은 리플이 IPO를 외면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지금 금융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큰 틀을 함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리플은 암호화폐 XRP를 발행한 회사이자 전 세계 은행들을 상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망을 제공해온 핀테크 기업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리플은 무려 4건, 약 4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인수까지도 단행을 했는데요. 이 월가 용어로 M&A 폭주기관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인수 대상도 다양했어요. 이 다국적인 프라임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기업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디지털 지갑이랑 커스터디 업체까지도 이 금융 인프라 전반을 망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리플이 단순하게 XRP 하나로 승부 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겠죠. 실제로 모니카 롱 리플 사장 측에서는 우리 회사의 전체 전략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다양한 토큰화 자산을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게 연결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리드리자면요. 이 리플은 암호화폐랑 기존 금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IPO 기업 공개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사실 리플의 상장설은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단골로 나오던 메인 이슈입니다. 리플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공개가 될 거고 XRP에도 당연히 호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감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었죠. 더더군다나 2025년 11월 당시에는 리플이 기업 가치 400억 달러 평가를 바탕으로서 5억 달러, 한화로 6,5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투자자로 누가 들어왔는지 아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포트리스 투자그룹, 시타델 증권, 판테라, 갤럭시 디지털, 브레번 하워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미국 월가의 큰손들과 크립토 전문 펀드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는 것. 그만큼 리플의 성장성이랑 전략을 더욱더 높이 샀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역시 리플 상장해서 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연말에 리플 측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 우리는 상장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한테는 미국 월가의 돈도 필요 없다. 이런 자신만만한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상하죠. 상장하면 회사 인지도도 높아지고 주식 유동성도 생겨가지고 창업자든 투자자든 엄청난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나는데 리플은 왜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바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리플이 굳이 IPO라는 홍보 이벤트에 나설 필요가 없을 만큼 현재 내부적인 체력 자체가 튼튼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실제로 리플 사장 측에서는 공개 시장에서 자본을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재무적으로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당시 투자받은 5억 달러가 리플에게 상당한 실탄이 됐다라는 거고, 오히려 상장사의 길을 가면은 분기 실적 발표네, 주주 눈치 보기네, 여러 가지 이슈들로 단기 성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리플 경영진은 지금 그럴 만한 시간에 그냥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전략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상장 대신에 선택한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돈을 벌 시간에 판을 키우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당시 공격적으로 4개 회사를 인수했죠.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모든 인프라 요소들을 미리 손에 넣어가지고 이 종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지금 리플이 구축 중인 퍼즐 조각들이 전통 금융회사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결제 네트워크, 브로커리지, 커스터디, 기업 금융 솔루션까지도 마치 민간 디지털 은행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인데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신탁은행 허가를 조건부로 받았고, 여기에 따른 뉴욕의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리플판 종합은행 전략의 핵심적인 골입니다. 달러랑 1대1로 교환되는 RLUSD는요, 이 비나이 멜론은행에 예치된 현금이랑 단기 국채로서 100% 준비금이 뒷받침되고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감사까지도 받으면서 신뢰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디지털 달러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XRP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 다 좋다,
그런데 XRP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XRP가 사실 리플사가 초기 보유 물량이 상당했었고 과거에 몇 년 동안 가격이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애를 태운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2025년 들어서 XRP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평가를 받았었죠. 이유가 뭘까요? 이 단순하게 SEC 소송 이슈가 해결돼서만은 아니겠습니다. 이 진짜 이유는 구조의 변화에 있다는 거. XRP가 활용되는 리플 레저 네트워크 자체가 기능과 사용처를 더욱더 크게 넓힌 거고, 이 RLUSD가 리플 레저에서 돌아간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이제 XRP 하나만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이 함께 굴러가는 다중 생태계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 최근 리플 레저에서는 대출 기능이랑 프라이버시 강화 기능까지도 추가가 되면서 일종의 기관용 디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플 레저에 접속한 기관들은 RLUSD를 빌려주고요. 이자를 받거나 반대로 RLUSD를 맡기고 XRP를 빌리는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리플이 인수한 펠리세이드의 MPC 기술 덕분에 기관도 안심하는 커스터디 환경을 제공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XRP는 그냥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토큰이 아니라요. 금융거래의 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는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XRP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XRP 가격이 아니라 XRP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추가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리플이 돈을 벌려고 XRP를 시장에 파는 대신에 XRP 생태계를 키워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오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화제로 돌아와서 리플이 IPO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곱씹어 볼까요? 이게 단순하게 상장 안 한다 이러고 끝날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이 한마디는 곧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판을 키우느라 바쁘다. 미국 월가의 주식시장에 얼굴 비출 생각이 없다. 대신에 월가의 큰손들을 우리 판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의 대중들은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이런 뉴스들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요.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더 거대한 변화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입니다. 블랙록이 XRP를 직접 사들이는 일은 없을지 모르더라도 블랙록은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쓰고 시타델은 리플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의 자금이랑 기술들이 서서히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리플이 정확하게 그 교두보에 서 있다는 거고 은행들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예금으로 받지 않겠지만요. 리플이 인수한 G트레저리 같은 기업 재무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다룰 준비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금융 세력이랑 암호 신생 세력들이 손을 잡는 이런 국면에서는요. 막연한 공포라거나 근거 없는 희망보다는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플의 결정을 두고 혹시 상장 안 하면은 우리도 리플 주식 못 사는데 이거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섭섭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작 일반 투자자들이 IPO 단계에서 리플 주식을 살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XRP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리플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리플이 상장해서 단기적인 이슈 쏘나기를 만느라고 분기 실적 맞추기에 급급했었다라면은 오히려 XRP 관련된 개발들은 뒷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상장을 미룬 덕분에 리플은 장기 로드맵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고스란히 XRP랑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 대신에 우리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가질 줄 아셔야 돼요. 눈앞에 테마 재료만 쫓다 보면은 정작 큰 흐름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고 이번 리플 것만 해도 IPO 안 한다.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실망해서 XRP를 판 사람들 어라? 이거 뭔 큰 그림이 있나 보네? 이러고 버틴 사람들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XRP 가격은 2025년에 크게 올랐었고 2026년 올해 들어서도 리플의 호재들이 차곡차곡 깔리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늘 조정 하락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판이 바뀔 때는요. 이 남들보다 반발짝이라도 더 멀리 내다보고 중심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플의 IPO 보류 선언 이게 겉으로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요. 이 지금 암호화폐랑 전통금융 구조를 통틀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신호탄입니다. 리플이 왜 굳이 상장을 피하면서까지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정답은 상장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암호화폐 시장이랑 XRP한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초기 단계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은 말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도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자라나는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요. 리플이 IPO라는 이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비상장을 고수한 것 자체가 미국 월가의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이 거대한 성을 완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조 단위의 공격적인 M&A를 단행하고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게 만든 저력 이미 시장의 투표 결과를 뛰어넘어 왔습니다. 이 시장은요. 이때로는 소란스럽겠지만 진정한 부는요. 소음이 사라진 뒤에 남는 구조의 승리에서 온다라는 거.
리플이 굳이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 미국 월가가 먼저 줄을 서는 이 지금의 형국을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상장 뉴스보다도 리플이 구축한 이 견고한 금융 파이프라인의 무게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인내하시는 분들만이 머지않아 다가올 디지털 금융 패권의 가장 큰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우리가 가장 불안해질 때 기회를 주고요. 가장 확신이 들 때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 투자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쉽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오를 때는 괜히 더 갈 것 같아서 바라만 보게 되고 결국에 충분히 오른 뒤에 안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의 고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 막상 하락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괜히 샀네, 타이밍이 왜 이렇네,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후회만 쌓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겪고 있는 현재 시장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아쉬운 건요. 이런 흐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시장이 안 좋고 지루하게 횡보하고 분위기도 죽어있고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꺼버린 그런 구간들, 그때부터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환경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오고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뉴스가 다시 붙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미 상승의 상당 부분이 끝나갈 즈음에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매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 반등 나오는 것 같다가 또 금방 또 하락하고 또 반등이 너무 짧은 것 같다가도 코인 시장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 반등의 기간은 짧지만 반등의 힘은 강력하고요. 2,500원 하던 리플이 순간적으로 3,400원까지 반등을 했다는 거는 30%가 넘는 강력한 수치가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내 평균 단가가 높다 보니까 3,400원까지 반등한 거에 만족을 못하고요. 이거는 반등이라고 안 느껴졌을 뿐입니다. 제가 조금 냉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장을 내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봐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회복하는 속도랑 또 반대로 조금은 원칙 매매를 활용해서 회복하는 속도랑 어떤 게 더 빠른지 냉정한 시점에서도 판단해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 10분 중에 9명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원칙 매매 비중 조절을 잘 살리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리플이 정말 좋은 코인이고요. 수많은 호재랑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 브리핑뿐만 아니라 메인 비중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일부 비중은 시장이 좋은 순간에도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안내드리는 이유도 효율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면 떨어지고 팔고 싶을 때 팔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늘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장만 보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이틀의 등락폭에 감정을 실어버리시면은 이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수록 시장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로 시장의 깊이 그리고 이 시장이 어디로 가려는지 이 긴 방향을 함께 보기 시작을 하면요. 이 지금의 조정과 횡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고 눈앞의 움직임보다 한 발 뒤에서 흐름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시장은 늘 반복되지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특히나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 이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